좋아. 문 닫아주고 들어가. 이 친구는 점심을 못 먹어서 먹고 오면 좀 늦는데. 일단은 흐름 한번 정리하고, 일단은 흐름 한번 정리하고, 완자 문제 좀 어려운 거 질문 받아서 풀기도 하고, 풀어주고 싶은 거 풀어주기도 하고, 한 뒤에 우리 교재 문제가 그래도 이번 시험 범위, 이번 숙제 범위가 교재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질 않아. 그래서 교재 문제나 내가 이렇게 오늘 수업 시간에 문제 풀고 했는데 나 이거는 모르는데 수업 시간에 안 다뤘다. 그럼 따로 연락을 주시고 방학이니까 화수금 낮 시간을 이용해서 한 4시쯤 3시, 4시쯤부터 따로 연락을 주고받자고. 응? 아니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 해서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얘가 이해할까? 이걸 쓰면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못 보내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니들이 다 배우고 나서 얘네들은 이제 이 정도 지식 수준 이렇게 설명하면 이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쉽지 않대. 이 애를 알아들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더라. 그래서 아무튼 자 우리 1단원 그래서 문제풀이 한 다음에 오늘은 2단원 들어갈 거야. 진도를 저 새끼 겁내 빠르게 나갔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빨리 나는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내가 고등 때 공부를 안 했어도 좀 꽤 수학과 과학에서는 그랬던 게 후다닥 나가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랬던 것 같아서 난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후다닥 나가서 중요한 것만 따로 이렇게 단순한 길을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단순한 길 위주가 아니라 단원별로 중심이 되는 내용만 걔만 알아도 최소한 반은 맞춘다 뭐 이런 내용들만 해서 후다다닥 나갈 거니까 그리 알아두고요. 자 우리 말이야 1단원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 보면 원자량과 분자량 그리고 화학식량이 있는데 화학식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서 그지? 출제 빈도가 낮아서 문제 볼 때만 살짝 보도록 하고요. 자 원자량 분자량 기준이 산소 12를 12로 정한가 얘까지가 기준인 거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와 다른 원자 사이에 상대적 질량값을 원자량이라고 부르더라. 이 친구와 다른 분자 사이의 상대적 질량값은 분자량이라고 부를 텐데 아무튼 화학식량 지웠지만 이 친구와 물질 사이의 상대적 질량값은 화학식량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분자식 속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하면 되고 화학식량은 화학식 속에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하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 자 그래서 단위가 없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거고 몰 쪽에 숙제를 해봤다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수소가 1, 탄소가 12, 질소가 14, 산소가 16이라는 내용이 머릿속에 살짝 박혀 있을 거야, 그지? 얘네들은 뭐 달달달달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1단원 문제를 적당히 풀어보면 외워져, 그지? 그리고 이제 분자량 쪽으로는 CH4, 16, NH3는 잘 안 나오지. 뭐 17, H2O, 18 그리고 CO2가 잘 나오지. 44. 습관적으로 이렇게 쭉 썼네.
자, 이렇게 상대값이더라.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랑 이산화탄소 분자 한 개랑 질량비가 12대 44. 질소 원자 한 개랑 탄소 원자 한 개랑 질량비가 12대 14.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내가 너무 한 개에 집착하지 말자 그랬지. 같은 개수야. 같은 개수 n개. 그지? n개. 그래서 질량비가 12대 16이면 개수가 똑같아. 원자수, 분자수가. 그지? 그렇게 해서 같은 개수일 때 그러면 6대 16 하면은 개수비가 1대 2. 그지? 원자량비, 분자량비를 그대로 질량비가 따라가지 않으면 개수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요 영역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원자량, 분자량 B와 질량 B와 개수 B와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알려주고 얘를 알아봐라. 아니면 얘네 둘을 알려주고 얘를 알아봐라. 얘네 둘을 알려주고 이 친구를 알아봐라. 뭐 이렇게 그지? 상호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라서 비율로 구성이 되고 대체로. 자, 그리고 몰로 넘어가게 되잖아. 몰, 그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뭐 기본 단위인데 그런 식의 표현 싫어한다 그랬지? 입자, 화학에서 나타내는 입자. 화학에서 나타낸다. 화학에서 사용하는 입자들, 원자, 분자, 이온, 얘네들의 개수에 대한 묶음 단위로 일단 알아두자 그랬잖아.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다고, 그지? 그래서 1몰의 정의를 어디로 가져가? 똑같이 연동시킨다. 그래서 탄소 12를 12g 모아서, 그지? 이 안에 있는 탄소 원자수를 세어봤더니 그게 1몰이다. 그지? 그리고 그 1몰의 개수를 했을 때를 아보가드로 수, 그 개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 개가 되는 거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야. 알고 있지? 이렇게 하면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게 뭐야? 원자량이나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여주면 다 요 아보가드로 수의 원자나 분자 수가 되더라. 알지? 그렇게 된다는 거를 이용하면 우리가 몰수 계산식으로 연동시킬 수 있겠다. 몰 질량분의 질량, 이거 비례식이라 그랬지? 그지? 비례식을 정리하는 거. 자,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분의 입자수도 몰수 계산식이고, 자, 아보가드로 법칙을 아직 정리를 안 했지만 기체에서는 1몰의 부피분의 부피로 몰수를 정리할 수 있더라. 그지? 기체에서는 이라는 조항만 붙으면 안 돼. 뭐도 일정해야 돼? 온도 압력도 일정해야 돼. 그지? 기체이면서 온도 압력이 다를 수도 있어. 같아야 되겠다. 자, 요 과정이라서 몰수 계산식 자체가 1몰의 질량분의 질량, 1몰의 개수분의 개수, 1몰의 부피분의 부피, 그지? 1몰의 머시기분의 머시기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도 알아두라. 그래서 얘네들 각각을 질량 계산해봐. 그럼 옮겨서 질량 계산하고 개수 계산해봐. 그럼 옮겨서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해서 개수. 부피 계산해봐. 그럼 몰수 곱하기 1몰의 부피 해서 기체의 부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서로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11.2L의 질량은 몇 g이야? 라고 하면 얘 몰수로 이렇게 환산해서 질량으로 옮길 수 있는, 그지? 얘가 굉장히 다목적. 요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게 잘 진행이 됐다. 그럼 우리는 1단원뿐 아니라 대학교 화학까지도 기초는 적당히 다른 거야. 정말 기초거든.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살짝 건드려 보면, 그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일 때, 같은 부피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기체의 부피비는 무슨 비? 분자수비, 몰수비. 분자수비는 무슨 비? 부피비.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 부피는 분자수비, 분자수비는 부피비. 밀도비는 무슨 비? 분자량비. 그지? 분자량비는 밀도비. 기체일 때, 온도압력이 일정할 때. 그리고 이제 온도압력이 일정할 때를 화학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잘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문제에 보면 항상 껴있을 수도 있고 안 껴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담겨져 있는 용기를 잘 뭐라 그랬지? 피스톤에 담겨있고 맞지? 실린더에 피스톤으로 이렇게 담겨있으면 온도압력이 일정한 거고, 문구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강철 용기나 이렇게 플라스크에 뚜껑이 막혀 있잖아? 그러면 확인해야 돼. 온도압력이 일정한지. 문제 속에서. 알겠어? 얘네들은 압력이 다를 수도 있어. 부피가 같더라도 분자수가 달라서 압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온도는 일정해. 온도가 다르다 그러면 뭐야? 가 되지. 결국은 이제 온도가 같아질 텐데.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 이렇게 부피비는 분자수비, 밀도비는 분자량비가 적용이 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할 수 있어. 알아서 적용해야 되거든. 부피로 나왔는데 이거 뭐 하려는 거야? 하고 있으면 안 돼. 분자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로 적용시키면 어렵다 그랬지? 얘로 적용시키면 어려워서 기초적인 문제는 0도씨 1기야. 0도씨 1기야. 자, 무슨 상태? 표준 상태. 영어로 STP. 그지? STP. 몇 리터? 1몰의 부피가 22.4리터. 그지? 그래서 22.4분의 부피 해주면 0도씨 1기압에서의 몰수 계산. 근데 그렇게 공식 세우는 것보다 내가 이 숫자에 익숙해지는 게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지?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부터 했던 내용이고, 화학 반응식, 그지? 지난주에 우리 화학 반응식 했잖아. 반응 물질의 양은 줄어들고 생성 물질의 양은 늘어나는데, 반응 물질의 개수비만큼 반응 물질 생성 물질의 개수비만큼 없어지고 생성되는 건 몰수비. 기체면 부피비. 질량이면 안 된다 그랬지. 질량이면 개수 곱하기 몰 질량을 해야 질량비가 얻어진다. 그리고 질량 관계는 질량 보존 법칙. 질량 관계 나왔다. 그럼 질량 보존 법칙은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일단 예를 들으면서 할게. 그게 다니까. 그리고 탄산칼슘의 반응, 그거는 뭐 문제 나오면 해결해보고. 그리고 이제 3월달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 있을 거야. 자, C2H4. 어제랑 똑같은 걸 하는 게 낫겠지? 3O2, 2CO2, 2H2O. 자, 전부 다 G인데 얘도 G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탄소 숫자가 한 4-5개까지는 기체거든. 4개 정도까지는. 4개 정도까지는 기체야. 그러니까 기체 당연한 거고, H2O가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는데 얘는 꼭 확인해야 돼. 알겠어? 상태들을 잘 확인하자. 확인하면서 해야 되고. 자, 반응 전에 에탄을 7g 넣었어. 7g. 이렇게 질량으로 넣어주면 몰수로 바꿔야 되겠지? 에탄의 분자량 몇이게? 살짝 계산해 보렴. 에탄의 분자량 28이다. 28이야. 그러면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지? 그지? 그러면 1대 3으로 있으려면 얘는 4분의 3몰은 최소한 있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얘가 24g 들어가야 돼. 맞아? 아니야. 어? 아니라고. 얘도 8g만 넣을 수도 있어. 8g만 넣어서 얘 몇 몰이야 그러면? 얘도 4분의 1몰이지. O2의 분자량은 32잖아. 그지? 이 친구도 4분의 1몰이야. 그지? 이 친구도 4분의 1몰이야. 그러면 이게 성립이 돼, 안 돼? 돼. 된다고. 왜? 남으면 되거든. 얘가 남아. 얘는 그러면 12분의 3몰. 얘는 12분의 1몰. 반응하면 되잖아. 반응하는 비율은 1대 3이 맞아. 근데 넣어주는 비율을 1대 3으로 넣어줄 필요는 없어.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얘가 더 많아도 되고. 얘가 더 많아도 되고. 그지? 그래서 산소가 모두 반응하는 반응의 형태로 가면 이 산소를 한계 반응 물질이라고 부르고. 그지? 근데 이렇게 반응시키고 싶지는 않잖아. 그래서 얘를 64g을 넣자. 64g을 넣자. 자, 그래서 64g을 넣으면 몇 몰이야? 2몰이야. 그지? 2몰이야. 그러면 한계 반응 물질 어떻게 판단해? 4분의 1몰이 모두 다 반응하려면 4분의 3몰이 필요하고. 근데 4분의 3몰보다 얘가 더 크지? 남아. 돼? 2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야, 1대 3으로 만드는 방법. 3분의 6으로 해도 되겠지. 그지? 난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분모 대충 만들어서 분자값이 요 개수의 배수나 개수랑 같은 값을 가지게 몰수를 수정해 준다. 계산을 잘 못해서. 자, 이렇게 3분의 6몰이면 얘는 3분의 2몰이 필요한데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부족해. 그지? 부족해. 그럼 얘가 부족한 거야. 한계 반응 물질. 이렇게 해서 개수관계와 들어간 반응 물질들의 몰수 관계를 비교해서 좀 부족하게 들어갔다. 그 친구가 싹 다 반응해서 없어지는 한계 반응 물질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야. 알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가 다 반응하는구나. 그러면 반응하는 양이 어떻게 없어져? 4분의 1몰이 없어져. 그지? 그리고 얘는 4분의 3몰이 없어져. 자, 이산화탄소는 1대 2가 되니까 4분의 2몰이 생겨나고 4분의 2몰이 생겨나고. 그렇지, 비? 그리고 반응 후에 남은 양을 표시해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4분의 8이니까 4분의 5몰 남고 얘는 4분의 2, 2분의 1, 2분의 1 몰이 남게 돼요. 돼? 그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질량으로 넣었는데 몰수로 바꿔서 얼만큼씩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면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그러면 아까 그 몰수 계산 공식으로부터 질량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지. 얘 분자량 22, 44 질량을 얘는 18 해서 44면 22g, 18이면 9g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32, 24g인가 얘가? 40g이겠는데? 32 곱하기 4분의 5면 40인가? 맞지? 돼? 얘네들 더하면 71이잖아. 얘네 셋 더해도 71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31이니까 40.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량은 얘기해 줄 수 있고. 만약에 0도씨 1기압에서 7g의 에센이 모두 반응에 연소되었다. 0도씨 1기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그랬으면 얘는 필요 없겠지. 다 반응했으니까. 몇 리터? 11.2리터. 수증기도 11.2리터. 돼? 오키도키?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연습이 이거 뭐 정석적인 표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양론식이라고 표현할 거야 앞으로. 그지? 이런 거 잘 세워야 돼. 3단원에서 이런 식으로 세운 걸 평형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일단 1단원과 3단원 모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법이라서 정석대로 해결할 때 아무튼 중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분자들이 제시되잖아? 쉬운 거야. 숙제를 해봤으면 알 테지만 구체적인 분자들이 제시되면 쉬운 거야. 되려 개수가 나와 있든지 안 나와 있든지 개수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어. 아마 오늘 문제풀이 해주면서 있더라고. 이거 쓰라고 적은 거 아니야. 지난주 복습인 거야. 지난주에 한 내용들 복습. 그래서 이런 내용들 언제까지 할 거야? 중간고사 볼 때까지. 중간고사 보기 한 3주 전부터는 안 해. 그때까지 이걸 계속하면 골 때리잖아. 그럼 배운 게 없다는 얘기야. 한 3주, 한 달 전부터는 이런 정의를 잘 안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문제나 푸는 게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 예를 들어보면 이제 EA, B, EC가 있는데 아니다. 얘는 이제 문제 풀면서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유형이 내가 알려주려고 했던 유형이 완자에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할 때 내가 풀어줄게.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양적 관계 얘가 이 파트가 지난 교육과정 너희들 선배들의 교육과정에 화학 1을 지옥으로 만든 내용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문제풀이를 굳이 해줘도 막 이야 저거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느낌이 대충 올 거고 그리고 이제 어쩌면 잘못하면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찍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이게 정석대로 막 풀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 그렇단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적당히 한 확률 높은 방법으로 확률 높게 찍는 방법도 알려줄 거니까. 자 그러면 34, 35쪽 펴봐. 여기가 실력업 문제인데 적당히 여기 질문 있니? 숙제를 안 했네. 그래? 채점해. 채점 안 하면 말짱 꽝이야. 질문할 거 있어? 그냥 짝수 번호만 풀어줄까? 어제 수업할 때 막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짝수 번호만 쭉 풀었어. 어떻게? 질문 받아? 짝수만 풀어? 짝수만 풀게. 자, 2번 문제를 봐. 홀수는 알아서 해보고 홀수 문제가 질문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방학이잖아. 넌 못 오잖아. 올 수 있어? 못 오잖아. 못 오잖아. 자, A와 B가 있어. 그래서 가와 나가 있고 A to B4와 A to B5가 있대. A, B야. 그리고 이 친구들 분자인 92와 108 A, B야. 얘는 쉬운데? 그지? 얘 빼주면 B의 원자량 남지? 빼준 값이 B의 원자량이지. 그럼 B의 원자량은 16. 산소겠네. 그지? 빼주면 B의 원자량은 16.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2a 더하기 4 곱하기 2a 그냥 절반 나누자. a 더하기 32 2 곱하기 16 한 거야. 돼? ab2로. 그럼 이거 절반 나누면 분자량이 똑같겠지? 몇이야? 46이네. 그지? 그래서 A의 원자량은 14. 느낌아? 질소네. 그지? 자,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당근이고.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 수는 하고 나왔어. 그러면 습관적으로 92분의 1, 108분의 1 이렇게 되지? 가와 나. 그지? 같은 질량 나오면 이렇게 하라 그랬지. 올리고 올리면 108대 92가 된다. 분자수 B가. 돼?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 틀려 그랬지? 가가 더 커야 돼. 분자량이 작은 녀석이 같은 질량 속의 분자수가 더 크단다. 자, 1g에 들어있는 똑같이 또 하는 거지? 요 짓을. 그럼 다음에 원자수래. 그럼 얘는 6원 몇이야? 6원자 분자, 7원자 분자.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근데 어떻게 되겠니? 얘가 더 클 것 같지? 느낌은? 그지?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찍는 방법은 뭐겠어? 원자량이 큰 녀석이 많잖아? 원자량이 큰 녀석이 많으면 1g당 원자수가 적어. 원자량이 큰 녀석이 적으면, 아니, 작은 녀석이 많잖아? 그럼 원자량이 1g당 원자수가 많아. 뭐 이렇게 해줘도. 당분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겠지. 익숙해지는 게 좋으니까. 1g 나오면 뭐 하라고? 분자량분의 1 하라고. 기억하지? 분자량분의 1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을 거야. 맞을 거야. 굳이 계산을 니들은 해. 일단 니들은 해. 해주는 게 좋아. 계산을 많이 해봐야 계산이 빨라지지. 그지? 니들 계산 빠른 건 축복이야. 계산이 빨라야 해.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자. 짝수만 풀 거니까 일단 성분호수의 질량비 A 대 B는 3대 4래. 나에서 A 대 B는 3대 8이래. 뭐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일단 보이는 대로 표부터 받고, 표는 A와 B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고, 분자량은 나가 가보다 크고, 분자당 구성원자 수는 3이래. 나에서. 야, 나에서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3이래. 그러면 A to B 아니면 A, B to G. 그지? 근데 보니까 얘는 3대 4, 3대 8. 그지? 얘네들의 개수, A의 개수를 같게 놨을 때, 같다고 놨을 때 B의 개수가 1대 2로 존재해. 그럼 A를 하나, B를 둘로 해야지 3원자 분자가 되겠지. 얘는 하나 해서 가는 AB가 되겠지. 만약에 A to B면 어떻게 해요? 가가?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어? A 2개면 6대 8, 4, 그지? 6대 4가 돼서 3대 2가 될 거야. 돼? 3을 하나로 잡았잖아. 그래서 3원자 분자 이렇게 잡고 A to B가 되려면 3대 2가 되는구나. 그지? 3대 8과 3대 4가 됐다는 건 가가 A, B로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어야 돼. 개 짜증나지? 자, 그래서 기억에 원자 1몰의 질량비는 A 대 B는 3대 4 맞겠지? 1대 1이니까.
니은에 나의 분자식은 AB2 맞을 거고 0도 실기하면서 1g 하고 나오니까 얘네들 합치면 분자량이겠지. 나의 분자량은 11이면 가의 분자량은 7이 되는 거야. 그지? 그렇게. 그러면 7분의 1, 11분의 1 해주고 부피비니까 이거네. 11대 7이겠지? 대 부피비는 가대나는 11대 7 되는 거야. 부피비는 분자수비니까, 응? 몰수비니까 되지. 자, 6번 문제를 보면 또 그림 먼저 눈에 띄니까 그림 먼저 대충 그려보면 가는 얘네들의 그 40cm, 40cm 나는 같은 실린더에 20cm, 60cm 그지? 그렇다는 건 N몰이면 N몰 1대 3 이렇게 되는 거지. 돼? 자, NO2가 9.2g 때 그리고 얘가 V1이네. 8번 그림을 보고 지랄했네 내가. 예이 6번 그림 다시 그릴게. 6번 그림 다시 그릴게. 6번 그림이 NO2가 9.2g인데 V1 V1 그리고 A랑 B가 0.15몰 0.45몰 있는데 V2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A와 B는 각각 NO하고 N2OX 이렇게 된대. 그러지? 그리고 1과 2의 단위 부피당 원자수가 같대. 단위 부피당 원자수 이렇게 나와 있어. 같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 수 있어? NO2 분자는 몇이니? NO2 46 14 더하기 32 하면 46이야. 나중에 한 3월 때는 분자량 막 외우게 할 거야. 바로바로 떠오르게. 응?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그럼 몇 몰이야? 46 곱하기 2 하면 92지? 9.2니까 0.2몰. 그지? 얘는 0.2몰. 얘네들 합치면 몇 몰? 0.6몰. 돼? 그럼 부피비가 1대 3. 0.2 대 0.6 하면 1대 3. 그지? 돼? 그러면 NO2는 V리터, A와 B 혼합기체는 3V리터 이렇게 하자. 3V리터. 자, 이렇게 잡고 단위 부피당 분자수 원자수가 똑같대.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부피 속의 전체 원자수 가져가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어찌됐든 그러면 이 분수 값을 만들게 되면 0.2 곱하기 3 몰이 되겠지. 돼? V리터에 0.2몰 곱하기 3원자 분자니까 원자수 이렇게 계산한 거고 3V에다가 0.15 곱하기 얘 A가 0.15면 뭐 2 뭐 이렇게 가져오겠지. 자, 일단 0.45 곱하기 뭐시기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야. 단위 부피당 원자수하고 나와 있으면 이렇게 부피로 나눠주잖아. 전체 부피로. 그럼 분모값을 1로 만들지. 소수점으로 만들면. 그래서 똑같은 분모값, 부피값을 형성시키면서 분자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으로 단위 부피당 뭐식이 나오면 전체 부피 속에 뭐식이 이렇게 가져가면 된단다.
원래 단위 질량도 전체 질량분의 뭐시기 가져가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돼? 몇이야? 얘 0.6이지? 그지? 얘는 0.6이잖아 곱한 값이. V리터에 0.6몰의 원자가 있으면 3V리터에 얘네들 합한 게 1.8몰의 원자가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먼저 틀린 거부터 할게. A가 NO고 B가 N2OX라고 한다면 아니? 자 0.15 곱하기 2 더하기 0.45 곱하기 2 더하기 X 한 게 1.8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돼? 그러면 얘가 몇이야? 0.3이지? 그러면 0.45 곱하기 2 더하기 X가 1.5가 돼야 되고 0.9 0.45X가 0.6이 나와. 그럼 X는 어떻게 돼? 3분의 4가 나오나? 그지? 야 화학식인데 여기에 3분의 4라는 값이 들어가면 가능해? 불가능하지. 정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틀리게 지정한 거야. 그지? 틀리게 정한 거야. 그러면 A가 누구인 거야? A가 N2OX가 되는 거야. 그래서 0.15 곱하기 2 더하기 X가 되고 0.4 곱하기 0.15가 되는 건데 못하겠는데? 미쳤나봐. 0.45 곱하기 2구나 2구나 그지? NO니까 그지? 2를 하면 0.9네 0.15 곱하기 2 더하기 X가 0.9 몇이야? 6이냐? 6인가? 몇이야? 모르겠는데? 0.15 못하겠어. 미리 알아서 해. X 몇 나와 그러면? 4 나와? X가 4지? X가 4 나와야 되는 거야. 요렇게 해서 X가 4 그지? 계산 잘 못해 내가. 아무튼 이렇게 가져가 주는 거 기억해. 전체 기체의 양은 1이 2보다 작다 당연하고 V2는 V1의 3배 맞고 X는 3이 아니라 4고 그지? 되나?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보자. 아까 이제 피스톤의 그림은 8번을 언뜻 보면서 6번이라고 얘기하는 거 풀었어. 그림을 그렸으니 바보같이. 자 XY 이렇게 절반 있고 이쪽에서는 3대 1로 있고 그지? 그래서 40, 40 20, 60 그리고 XY ZY2 XY ZY2에 ZY3 이렇게 있는데 11g 그지? 11g Xg 그리고 11g Xg 40g. 자 분자수 똑같지? 부피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N몰로 잡을 거야. 그러면 Xg니까 얘가 N몰이지? 얘도 N몰 1대 3이잖아. 얘는 몇 N몰? 2N몰 이렇게 돼. 응? 그리고 말이야. XY2야? 2. 오케이 된 거야? 그지? 그리고 Z가 Y의 2배래 원자량은. 그러면 Y의 원자량을 XY2의 분자량이 11이라면 ZY3의 분자량은 20이 되겠지. N몰의 질량이 11g이야. 얘 N몰의 질량은 20g이니까 2N몰이 40g이라서
N몰이 20g이니까 돼? 11대 20의 분자량비를 가져. 그런데 Z의 원자량이 Y 원자량의 2배래. Y 원자량을 Y로 잡으면 Z는 몇이야? 2Y가 되는 거지. 돼? 그럼 이 친구의 분자량은 어떻게 돼? 5Y잖아. 그지? 2Y 더하기 3Y 해서 5Y가 20이 되고, 그지? Y는 4로 만들어져서 Z의 원자량은 몇이 나와? 4, 3, 12 빼면 8. 2배니까 Z의 원자량은 8, Y 원자량은 4. 그지? 그러면 얘가 8이 되니까 X는 3. 이렇게 원자량들이 맞지? 그러면 ZY2는 4, 4, 8 하면은 16이 되겠지? N몰의 질량이 16g이 될 거야. 그래서 X는 16이 될 거다. 돼? 자, 얼추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풀어질 거다. 그러니까 부피비는 분자수비를 그냥 피스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돼. 자, X는 16, 원자량비는 X 대 Y는 3대 4 맞고요. 디귿에 나에서 전체 원자수는 ZY2가 ZY3의 8분의 3배이다. 야, N몰, 2N몰이니까 원자수니까 3N몰, 원자수니까 8N몰이지? 돼? 그치? 원자수니까 2N 곱하기 4, 4원자 분자니까 N 곱하기 3, 3원자 분자니까 돼? 되는 거지? 나에서. 그렇지. 자, 넘겨보자. 야, 40쪽, 41쪽에서 해봤어? 40쪽, 41쪽. 얘네들은 별로 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주 기초적인 연습들을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넘겨보면 42쪽과 43쪽이 나오는데 문제가 이게 솔직히 이거 잘못 썼다고 생각해. 대표자료 분석은 이게 대표자료라기보단 어려운 문제 분석이야. 그냥 볼 땐 어려운 문제 분석이야.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어려운 문제 분석이야. 어? 수능 영역 비슷하게 넘어가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로 등장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 아마 고3 수능 영역으로 나온 문제일 텐데 풀어줄 거야. 정석대로 풀어줄 거고 뭐 정석이 아닌 방법이 있나요 싶을 때 내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했던 내용은 확률 높게 찍는 방법이 있다 그랬지. 이걸 일일이 정석대로 딱 푸는 거 보다 확률 높게 찍는 게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약간 자랑했나? 나랑 공부했던 친구들이 우리 반에서 이 문제는 저만 맞았어요. 이런 문제란다. 이런 문제인데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이 정석대로 다 풀었겠어? 그 오랜 시간을? 아니야. 확률 높게 찍는 방법으로 찍은 다음에 푸는 거야. 그럼 훨씬 빨리 풀리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방학 동안에 안 할 거야. 알았어? 방학 동안에 기초를 다지자고. 정석적으로 일단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를 꾸준하게 보여준 다음에 방학 끝나고 야 우리 시험 대비하자 싶으면 그러한 꼼수들을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아까 단위 부피당 원자수가 같았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나는 약간 도표를 그리는 게 있거든. 지렛대원리라고 해서 그런 것들 도 3을 넘어서 가르쳐 줄 거야. 알겠니?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게. 자, 그러면 42쪽의 문제를 일단 여기다 적어보고 2a 더하기 b 2c 해서 등장을 하고 실험 1과 실험 2가 있는데, 자, a의 분자량이 15 b의 분자량이 16이야. 그리고 실험 1에서 xg 질량으로 넣었어. 반응 전에, 그지? 그리고 반응 후에 보니까 여기가 반응 전, 반응 후에 보니까 B가 7g 남았대. 그러면 얘가 Xg이 모두 다 반응하는 거야. 그지? 7g 남고 Yg 남고 돼? 요 관계를 얘기한 거야. 그리고 2번 실험에서 반응 전에 A를 Xg, Zg 넣었는데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이 Yg이래. 그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말이야. 일단 분자량비와 몰수비를 통해서 반응할 수 있는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지. 돼? 반응할 수 있는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얘가 15g씩 2개, 16g 하나 반응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반응하는 비율은 30g이 없어지면 16g이 없어져. 요 비율을 질량도 지키긴 해. 없어지고 나면 이제 몇 그램 생겨? 46g이 생겨야 되겠지? 질량 관계로 정리하면 질량 보존 법칙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아까 얘기했어. 그지? 아까 얘기했는데 뭐 기본적이진 않았겠지 지금은. 자, 아무튼 요 관계가 성립이 돼. 약분해보면 15대 8대 23 뭐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자, 그러면 xg이잖아. 일단 30g으로 잡지 뭐. 그러면 30g 모두 반응하면 빵이 될 거고, 30g이 16g 반응하면 몇 g 남아? 14g 남지? 돼? 근데 몇 g 남았대? 7g 남았다지. 그렇다는 얘기는 절반, 그지? 절반만 반응해서 15g에서 15g 반응하고 8g 반응해서 7g 남았겠구나로 연결시킬 수 있겠지. 30에서 우리가 처음에 제시했던 30에서 16g 빼면 14g 남잖아, 그지? 근데 7g 남았대잖아. 14g의 절반이지. 요 반응한 질량의 절반만 반응하면 딱 되는 거야. 절반씩만 반응하면. 그치? 그래서 X에 대한 값은 15g씩 반응하면 딱 맞게 이렇게 7g이 남게 돼. 그럼 Y는 몇 g이야? 반응 전에 30g이니까 Y는 23g. 아니면 절반만 생겨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되겠어? 기준 잡아서 이렇게 비율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이고야, 진짜 화학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비율을 잘 찾아내면 된다. 그러면 x가 15라는 걸 알았잖아. x가 15야. 그럼 y잖아. y는 몇 g이야? 23g이야. 반응 후에 전체 질량이 23g이라는 건 x 더하기 z가 23g이라는 얘기지. 그지? z는 몇 g이야? 8g이야. 그지? 그래서 15g, 8g 반응물질이 싹 다 반응해서 없어지고 y만 남게 c만 남게 되는 거야. 되겠어? 이런 관계. 자, 그러면 보기 밑에 분자
자, A의 분자량을 15라고 할 때 B는 1몰의 질량이 16g인 거고, 그지? 분자량이 15대 16이라는 게 개무시하는데? 열받게? 그지? 문제에서 알려줬으면서. 자, 괄호 2번에, 괄호 1번은 실험 1에서 누가 한 개 받는 물질이야? 싹 다 반응해서 없어졌으니까 A가 한 개 받는 물질이야. 어? 싹 다 반응해서 없어지는 게 한 개 받는 물질이라고 했어. 기억해? 자, 그리고 C1몰의 질량은 B1몰의 질량보다 크다 작다 나오는데, 자, 이거지. 얘 2몰이 30g 돼? 개수 2몰이 30g, 얘는 1몰이 16g, 2몰이 46g, 그러니까 1몰이 23g 돼? 누가 더 커? B보다 C가 더 커? 되지? 자, XYZ를 부등호로 하란다. 알지? 15, Y는 23, Z는 8, 얘가 제일 크고 X, Z야. 그지? 이렇게 양론식을 잘 세워야 돼. 반응 전의 양, 반응 후의 양, 반응하는 양. 질량 관계도 적을 수 있고 부피 관계도 적을 수 있고, 근데 몰수 관계나 부피 관계는 개수비랑 일치하고, 질량 관계는 적다 보면 분자량 곱하기 질량, 개수, 알지?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고. 아는 거지? 지난주에 정리해줬던 내용 중에 하나야. 이걸 왜 대표 문제로 만들었을까? 대표적으로. 자, 그 옆 페이지에 43쪽에 있는 문제, 얘가 더 지랄이야. 이번에 AA, BB, 개수도 미지수야. 그 다음에 OC 더하기 AD야. 근데 얘가 액체래. 액체, 기체 사이에 액체가 낀 거져 있으면 액체의 부피는 쳐줘, 안 쳐줘? 안 쳐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A와 B를 가해서, A와 B를 넣었는데, 가해서 A가 몇 그램? 9g이고, B는 안 나와 있어, 그지? 안 나와 있고, 나과정을 거칠 건데, 나과정을 거쳤더니, A는 안 나와 있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일단. 반응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잖아. 끝난 게 아니야. 다과정으로 넘어갔어. 다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얘네들이 모두 다 반응해서 결과지. A와 B는 남지 않았어. 그리고 C와 D가 남았어. 오케이? C와 D만 남았어. 이렇게. 그지? 그리고 요 사이 나에서 얘네들의 분포를 보면 8N, 5N, 1.8g, 8N, 5N, 1.8g 돼? 이렇게. 그리고 A와 D의 분자량비가 몇 대 몇이래? 5대 3으로 나오나? 써있는 게? 맞아? 5대 3, 그지? 5분의 3으로 나와 있잖아, 그지? 돼? 근데 이제 보면 AA, 그지? 개수관계가 AA. 얘가 1.8g 생겼어. A몰이 AN몰. 자, 얘가 개수가 5니까 5N몰이 생겼다는 건, 그지? 얘 AN몰이 생겼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A는 AN몰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맞지? 그리고 B는 BN몰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요거부터 정리할 수 있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분자량비가 5대 3이라는 얘기는 얘 질량, 반응에서 없어진 A의 질량은 5대 3, 5대 3, 그지?
1.8이 3이야. 그러면 A는 3g이네. 그지? 3g 없어졌으니까 몇 g 남아? 6g 남아. 돼? AN몰의 질량이 3g이야. 그럼 6g은 2AN몰이지? 돼? 9g은 3AN몰이야. 그지? 되나? 3AN몰이야. 되겠냐? 그러면 얘가 2AN이 없어지겠지. 전부 다 반응하겠지? 안 나오니까 나에서 다로 가는 거야. 어? 나에서 다로 갈 때 남아있는 A, 2AN 모두 다 반응하고 8N이 반응하겠지? 돼? 그럼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B는 몇 N이겠어? B 4겠지? B의 개수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 AN 없어졌는데 BN 없어졌고 2AN 없어지면 2BN이 없어져야 될 텐데 8N밖에 반응 안 하잖아? 그럼 8N이 2BN이란 얘기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B가 4야. 오케이? 요 단계를 거치는 거야. 이게 무슨 대표 문제야? 아유, 잘 개짜증난 그냥 어? 자, 그러면 얘 몇 N 생겼겠어? 15N 생겼겠지? 아니 10N 생겨야지. 미쳐나가. 10N 생겨야지, 그지? 2배 반응했으니까. 그지? 어? 4N 없어질 때 5N 생겼단 말이야. 8N 없어지면 10N 생겨야지. 그지? 그리고 얘는 1.8 2배, 3.6g이 생길 거고. 되는 거야? 아무튼 2AN이 생겼을 거고. 그러면 얘는 3AN이고. 그지? 합하면 15N이고. 돼? 얘는 기체야. 얘가 기체야. 얘는 액체고. 그래서 부피에 관여하는 건 15N에 해당하는 부피야. 어? 15N 몇 리터야? 나와 있어? XV네. 15N이 XV야. 그지? 돼? 이제 A를 계산해야 될 것 같잖아. 자, 반응 전에 얼마큼 있어? 8N, 4N에서 12N 있었던 거지? 돼? 12N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전체 몰수가 3AN 더하기 12N 있었던 거야. 얘가 6V에 해당하는 부피가 되는 거고. 분자수비가, 기체 분자수비가 부피비인 거 알지? 돼? 그러면 얘가 5V지. 돼? 2AN 더하기 13N 한 개 5V야. 6대5. 돼? 이렇게 해주면 A에 대한 값을 알 수 있는데 3으로 나눌까? 그치? 3으로 나눠도 되겠네. AN 더하기 N 아니 4N인가? 4N 대 2AN 더하기 13N 한 개 2대5 이렇게 되겠지. 되나? 넘기고 넘겨서 5A 더하기 20 은 4A 더하기 26 돼? A는 몇이야? 6. 지랄이지. 어? 얘가 왜 대표 문제지? 6. 그래서 6이 되면 6, 3, 18 몇 N이야? 30N이지? 그지? 30N이 6V야. 그럼 15N은 3V네. X는 3이야. 그래서 돼? 기체의 부피비가 몰수비가 부피비. 알지? 기체가 30N이잖아. 30N. A가 6이니까
돼?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기체는 15N이니까 절반이잖아. 30N, 15N 절반. 부피도 절반.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 이게 왜 대표 문제냐고, 병신같이. 아, 개 짜증나. 얘는 대표 문제라기보단 그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야.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이 자주 등장하지도 않았어. 지난 교육과정에서. 응? 요상한 문제 유형이 조금 더 많았어. 알았어? 이거 말고 다른 상황들이. 응? 그러니까 아무튼 얘네들은 정석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거든. 확률 높게 찍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반응 전, 반응 후 요 양문식을 연락에 세워서 변화하는 비율들을 잘 살펴봐야 문제가 풀어지는데 찍는 게 낫지. 야, 이런 문제 언제 풀고 앉았어? 이런 건 건너뛰고 다른 문제 먼저 푼 다음에 시간이 남았어. 그럼 검토나 하고 얘는 그냥 찍는 게 나아. 그렇지 않냐? 이거 고민한다고 한 10분 붙잡고 앉았어 봤자 난 그게 더 안 좋은 선택이라고 봐. 응?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진짜 봤더니 대충 느낌 오는 것 같아서 집에서 해볼 건데 집에서 해봤더니 안 돼. 또 질문하면 돼, 안 돼? 그래도 돼. 또 와서 따지고 질문해도 돼. 한 10번 해도 돼. 같은 문제 뭐 질문을 10번 해도 되는데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 그냥 다른 문제를 푸는 게 나아. 내가 볼 땐 그래. 이거 잘하면 무슨 화학을 잘하는 거야? 화학 문제를 잘하는 거긴 하지. 대학 가서 이런 짓 할 일이 없어. 병신같이 아주. 아유. 이런 문제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글쎄다. 아니 내 입장에서 난 잘 푸니까 다 풀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걸로 이제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나는 솔직히 쓸데없는 걸 왜 가르치지? 라는 생각. 차라리 수도쿠 문제를 내가 시작.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44쪽부터 우리가 47쪽까지 45쪽까지 가서 배웠지. 45쪽까지 질문할 거 있니? 여긴 없지. 여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숙제 먼저 내고 완자를 46에서 52쪽까지 하고 교재는 51에서 53쪽까지 하자. 뭐? 46에서 52쪽까지 그리고 교재 우리 내 교재 51에서 53쪽까지로 하려고. 응? 태훈아. 네. 포즈 좀 눌러줘. 11자. 이단원이야. 2단원. 이 단어는 좀 듣기에 무리가 없을 거야. 아니야, 뒤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앞에 내용, 뒤에 문제야. 한 11쪽인가 그럴 거야. 거기 다음에. 어디야? 몇 쪽이야? 15쪽이네. 15쪽. 화학결합과 관련된 내용인데 얘들아 상식 이 중에 이제 여기만 봐. 좀 이따 쓸 건 대충 적어줄 테니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그지? 공유결합은 어떤 원소끼리의 결합이야?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인 거 다 알 거라고 알고 생각하고 있어.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인데 금속 원소는 어떤 이온이 돼? 양이온.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요런 결합에 의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고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공통점은 뭐겠어?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을 지킨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야. 응?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성질들 살펴볼 때 공유결합 물질은 원자결정, 분자결정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과정으로 넘어간 것 같아. 물질과 에너지 파트로.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적고 처음에 전기적 성질이 나오거든. 응? 전기적 성질이 나와. 그래서 요 이제 내가 이 교재를 만든 게 너희들 완자나 뭐 이런 게 출시되기 전에 그냥 대충 국대적으로 보고 지난 교육과정 거랑 대충 짬뽕 섞어서 만들었다가 약간 수정을 본 건데 완자 나오고 난 뒤에 16페이지를 살짝 펴봐. 16페이지에 전기적 성질만 살짝 정리하려고 해. 맨 아래 표 있지? 표만 살짝 정리할 건데 칠판 봐. 자,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그지? 이온, 공유, 코볼런트, 자, 고체에서, 액체에서, 수용액에서, 얘는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액체에서 있고 수용액에서 있어. 공유결합 물질은 셋 다 없어. 응?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 알아둬야 될 내용은 뭐냐면 고체에서 전류가 안 흐르는 이유가 뭐야? 이온결합 물질이 고체에서 전류가 안 흐르는 이유가 이온이 고정돼 있어.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요 두 단어 로 설명하면 고정되어 있어서는 전하를 전달하지 못해. 전류가 흐른다는 건 플러스 극에 음전하를 전달해주고 마이너스 극에서 음전하를 빼앗아 와야 돼. 이렇게, 그지? 그렇게 해서 전하가 쭉 연결되면 전류가 흐르는 건데 얘는 전하를 전달을 해줄 만한 입자가 움직이지 못해서, 그지? 전자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온이 고정돼 있어서 그래. 그지? 그리고 액체와 수용액에선 전류가 왜 흘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면 다 알아보지? 너희들 뜻을 다 잘 알지? 예전에 야 모바일 아이온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휴대용 이온? 모바일 폰, 휴대폰이라고 번역을 했더니 번역을 하는 개똥 같은 새끼가 있었어. 진짜 뻥 아니고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겁나 웃었네. 이렇게 써주세요. 위에 금속 결합이 있거든. 걔 작대기 그거. 금속 써 있는 건 안에. 금속 결합은 작대기 그거. 작대기 긋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만 저렇게 써주세요. 썼어요? 단어 4개 쓰는데 뭐.
한글로 여러 글자 쓰느니 영어 단어 두 단어씩 쓰는 게 편하잖아, 그지? 썼어요? 자, 이제 다시 봐. 아, 요렇게. 아, 얘는 이온이 움직일 수 있어서. 그래서 저 데이터를 준단 말이야. NaCl 고체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전류 안 흘러. NaCl 액체는 전류가 흘러. 그지? 요걸 문제에서 제시해주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놓고선 기억, 니은, 디귿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NaCl이 액체로 될 때 이온이 만들어진다 하면 맞아 틀려? 맞냐 틀리냐? 틀리다. 이온이 만들어진다는 Na 고체가 따로따로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이온으로 되는 거잖아. 이온이 아니었다가 이온으로 되는 반응인데 얘가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건 이온이 고정돼 있다가 양이온 음이온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가 풀어지는 거야. 헤쳐지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온으로 있다가 이온으로 되는 건데 어떻게 이온이 만들어져? 돼?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흐른다는 걸 이용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을 때 겁내 잘 낚여. 골 때리게도 겁내 잘 낚여. 소위 이제 연대를 다니고 있다는 선배 중에 아마 졸업을 꽤 했네. 이 새끼들 졸업했겠네. 죄 틀려왔어 이걸. 이거에 다 낚였어. 아니 다는 아닌데 몇몇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녀석들도 꽤 낚였어. 골드 때문에 이게 모의고사인가 에서 틀렸을 거야 그 새끼들. 근데 꽤 잘 갔어. 틀리지 말자고. 근데 뻔뻔하게도 저거 틀리고 오더니 막 싱글벙글 한 거야. 그래서 막 욕했지. 개똥이더라. 별걸 다 틀려. 등신 같은 거 막 틀려놓고 좋아하냐 그랬더니 에이 20대 잘 보면 되죠. 이 낙관적인. 근데 그 새끼들이 수능을 잘 봤어. 신기하게도. 겁나 신기하게. 수능을 잘 봤어. 신기하긴 하더라고. 자, 되겠어? 자,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 있잖아. 공유결합 물질. 고체에서도 안 흐르고 액체에서도 안 흐르고 수용액에서도 안 흘러. 왜 멈췄어? 아니요. 힐끗힐끗 내 핸드폰을 보길래 확 멈춘 줄 알았잖아. 여기에서 예외가 있단다. 예외. 누구게? 고체 공유결합 물질 흐르는 거 흑연이야. 흑연. 흑연 왜 흘러요? 설명할 필요 없어. 설명 안 할 거야. 설명 안 할 거야. 그리고 액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공유결합 물질 없단다. 없다고 봐도 돼. 없어. 그래서 액체 물에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면 수용액에서 흐르는 거 예외 있어 없어? 많아. 거기 써놨어. 예외. 누구야? 염산.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3이라는 산들은 죄다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흘러. 수소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잖아. 수용액 속에서 이온이 만들어졌다는 얘기 자체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전해질이야. 그럼 염기는 왜 안 쳐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의 염기들은 죄다 이온결합 물질이야. 암모니아를 빼고. 알겠어? 그래서 암모니아까지 내가 썼지 아마? 써져 있지? 암모니아도. 그지? 근데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단다. 자, 그래서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넘어가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은 요거야. 어? 요렇게야. 요렇게가 되는 거고. 엄마 지우개. 이런 건망증. 지우개를 저기다 갖다 놓고. 되겠지? 전기분해 하자.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 그리고 염화나트륨의 전기분해. 얘들아, 물 전기분해 중2 때 했지? 작년에 했니? 모르지? 작년에 안 했지? 중2 때 했지? 얘들아, 물 전기분해 할 때 순수한 물에 전류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래서 넣어줘야 될 게 전해질이 된다. 그치? 전해질 넣어줘야 된다. 근데 우리 화학에서 넣어주는 전해질은 황산나트륨이란다. 황산나트륨이야. 얘네들이 수용이 돼서 전류를 흘려주잖아. 그럼 플러스 극의 특징이 뭐야? 전자가 부족해. 마이너스 극의 특징은 전자가 넘쳐나. 그래서 플러스 극에선 저쪽에서 전자를 자꾸 주면 좋겠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음연이 가고 마이너스 극 쪽으로 양연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음이온 쪽으로, 아니 음전화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고 황산이온이 플러스 극 쪽으로 간다. 근데 말이야, 얘네들이 플러스 극에 가잖아. 그럼 얘가 음이온이 전자를 내뱉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주위엔 누가 깔려 있어? 물 분자를 둘러싸고 있거든. 양이온과 음이온 주변엔 물 분자들이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어. 마치 여기에 칼이나가 온다. 그럼 막 몰릴 거 아니야. 둘러쌀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사람들 구경하려고 둘러싸는 것처럼. 이온이 보인다. 그럼 물 분자가 막 둘러싸. 그걸 수화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몰라도 돼. 막 둘러싸. 근데 이 음이온이 플러스 쪽으로 막 가서 황산이온 같은 경우엔 내가 저 전극에 가서 전자를 전달해 줄까? 그러다가 아니야, 네가 가 하고 물을 던져. 그럼 물이 전기로 돼. 일부 이온들이 그런 짓을 해. 일부 이온들이 물에 녹아서는 자기가 가야 되는데 주변에 물이 많으니까 물을 던져줘. 나트륨이온도 역시 마찬가지고 칼륨이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나트륨이온도 마이너스 쪽으로 가선 자기가 들어가서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 원자로 변해야 되는데 물을 던져. 그래서 자, 전기분해 하게 되면 플러스 극에 마이너스 극에 기본 규칙 중에 하나인데 뒤에 써진 원소가 플러스 극에서 얻어진다는 거. 기본 화학에서, 우리 화학이라는 단원의 과정에서는 이렇게 뒤에 있는 원소가 O2, X2. 만약에 XY라는 형식의 물질,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 물질이든 얘를 전기분해하잖아. 플러스 극에서 얻어지는 애는 무조건 Y2로 얻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Y2로 얻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O2가 얻어지고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전자를 잃어버린다 그랬지. 얘네들이 플러스는 뺏어가려고 그래. 나 저기 전자가 부족해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막 뺏어와. 그래서 물질은 전자를 어떻게 해? 전자를 잃어. 전자를 잃는 반응을 뭐라고 하게? 산화라고 한단다. 응? 산화라고 해. 산화라고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누가 만들어지겠니?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고 전자를 얻겠지. 그지? 얻겠지. 무슨 반응이야 그러면? 환원 반응이다. 얘가 이제 언급이 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화학 반응의 세계인가? 화학 반응의 머식이 있잖아. 물질과 에너지 다음에 배우는 거.
거기에 산화환원이 껴있거든. 내가 기억하기로는 과정상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지난 교육과정 그대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말이야, 얘네들 산소기체가 모여 있으면 거기에 꺼져가는 불꽃을 넣으면 어떻게 돼? 다시 활활 타오르지. 산소기체. 수소기체가 모여 있을 때 불꽃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 퍽 하고 터지지. 이걸 무슨 성이라고 그래? 조연성이라고 한다. 연소를 돕는 성질이라고 표현해. 산소만 있으면 불이 타 안 타? 뭐 타던 게 계속 더 잘 타겠지만 산소만 있는 곳에는 불을 붙일 수가 없어. 연소 조건이 뭐야? 탈물질이 있어야 돼. 탈물질 없이 산소만 있다. 연소가 안 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자, 수소는 가연성 그래. 연소가 될 수 있다. 그치? 가능하다. 연소가 가능한 기체다. 그래서 가연성 기체, 조연성 기체. 그리고 말이야, 얘 분해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정리되거든. 기체지. 개수비가 무슨 비? 부피비. 돼? 그래서 부피비는 어떻게 돼? 1대2가 돼. 적어놨지 내가 교재에? 내가 이 교재는 너희들 최대한 필기를 덜하게 만들려고 작성을 했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면 질량비는 어떻게 돼요? 얘 곱하기 2 곱하기 몰 질량 수소 분자량 몇이야? 2지. 얘는 1 곱하기 산소기체 분자량 몇이야? 32 32지. 맞아? 돼? 그럼 4대 32 1대 8 8대 1 그지? 적혀있지? 그렇게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수소기체나 산소기체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누가 수소기체인지 누가 산소기체인지 어떻게 알아? 부피를 보고 알 수 있어. 얘가 이만큼 기체가 채워지고 요만큼 기체가 채워졌어. 그럼 여기가 산소, 여기가 수소야. 2대1이니까. 그럼 여기에 꽂혀있는 전극은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에 꽂혀있는 전극은 플러스 극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전기분해야. 전기분해를 화학결합인데 우리가 배우는 요 단원이 주인공은 화학결합이야. 화학결합인데 왜 전기분해를 할까? 화학결합을 끊어보는 거잖아. 끊어주는 거잖아. 어떻게 했더니 전자를 주고 받았더니 여기선 뺐고 저기선 줬더니 혈압이 끊어졌어. 그지? 산소랑 수소랑 결합해 있다가 산소와 수소의 결합을 끊어버린단 말이야. 주고받고 했더니.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보여주려고 전기분해를 하더래. 지난 교육과정에서의 결론은 이게 꽤 중요했어. 이번 교육과정은 더 중요할지는 뭐 일단 상식으로 알아. 말했지? 학교 선생님들 관성대로 움직이는 선생님 많다고. 돼? 자, 아무튼 교재에는 다 써 있으니까 보면 되겠지 그냥? 돼? 그리고 NaCl 액체 용융액을 전기분해할 거야. 얘들아, NaCl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얘가 전기분해 돼 안 돼? 나트륨이온은 주변에 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마이너스로 가서 자기가 닿아서 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중성 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물을 던져준다니까. 그래서 얘는 염화나트륨이 전기분해 되질 않아. 그래서 이거 전기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 염소기체는 얻어져.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은 안 얻어지고 수소기체가 나와. 물이 전기분해. 물이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하는 게 아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전기분해하잖아?
수산화나트륨을 만드는 방법이야. 수산화나트륨을 만드는 거야. 자, 아무튼 염화나트륨 용융에 얘 800도씨에서 녹아. 801도씨인지 800도씨인지 녹는 점이 800도씨인가 그래. 801도씨인가. 중요하진 않아. 그냥 상식 수준의 한 번. 겁나 높은 온도야.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온도야. 플러스 극에 Cl2 얻어지고 마이너스 극에 NA가 얻어지는데 얘도 반의식을 적어주잖아. NaCl이 되면 NA랑 Cl2가 얻어지잖아. 그치? 돼? 그러면 두 개니까 얘도 두 개 있어야 되고 두 개 있어야 되겠네. 그치? 결국은 얘네 둘이 부피비가 똑같네. 뭘 끄덕거려? 끄덕거리면 안 되지. 얘 기체 아니잖아. 기체가 되어야 부피비가 1대2가 돼.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몰수비는 1대2가 되는데 부피비는 1대2가 되면 안 돼. 알겠어? 정신 차리고 수업을 들어. 아니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낚시질을 막 하면 잔인해 보이겠지만 잔인하긴 하다. 아무튼 아무튼 너무 끄덕거려 주니까 되지? 자, 이렇게 전기분해 전기분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온결합도 역시 전자가 관여한다. 공유결합도 역시 전자가 관여한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걸 한 거거든. 교육과정에 아예 바뀐 채로 있어서 되겠냐? 자, 넘겨보자. 17쪽으로 가자. 결합의 극성이 나와. 아이고야. 결합의 극성이 나와. 극성. 극성. 폴레리티. 그게 있다는 얘기야. 굳이 이제 우리 지구를 가지고 구슬치기도 할 수 있는 거인이 있다. 거인이 있다. 뭐 마블 세계관으로 셀레스티얼인가? 뭐야? 처음 들어보네. 요즘에 나도 마블 영화를 끊어서. 아무튼 지구를 가지고 이렇게 구슬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지구는 알갱이잖아. 알갱이인데 극이 있어 없어? 북극 남극이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한 덩어리에 안에 두 개의 극으로 갈라지면 극성이라고 표현해. 극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온결합은 양이온 음이온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갈라진 거야? 그렇지 않잖아. 그지? 얘네들은 그냥 나눠 가졌어. 그래서 얘네들이 극성이 있다 라는 표현을 안 쓸걸? 안 쓰는 거야. 근데 분자에서 결합에서, 그러니까 결합의 극성에선 공유결합만 의미해. 이온결합은 의미하지 않아. 극성이 너무 끝까지 갔다. 그럼 이온으로 갈라져 나가는 거야. 양이온 그러면. 전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야. 극성의 끝판왕은 전하의 분리야. 그래서 그걸 극성을 띈다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공유결합을 해서 A랑 B랑 공유결합을 해. 그럼 A에 있는 전자 하나를 내뱉고 B에 있는 전자 하나를 이렇게 내뱉어서 요 A의 전자와 B의 전자를 함께 가지는 전자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함께 가지는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불러? 공유 전자라고 부르고, 화학결합, 공유결합에서 공유전자는 항상 쌍을 이루고 있어서 요 한 쌍을 공유전자 쌍이라고 부른다. 단어의 의미야. 공유전자 쌍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원자랑 B라는 원자가 서로
전자쌍,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같겠어, 다르겠어? 원자마다 달라. 원소마다 달라. 원소마다로 해야 되겠구나. 원소마다 달라. 어떤 원소는 겁내 세게 당기고 어떤 비금속 원소는 덜 세게 당겨. 비금속 원소들은 당기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당겨야 돼. 그래야 공기압하지. 안 당기면 죽을 거 아니야. 그건 금속이야. 금속도 당기는 편이긴 한데 너무 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그런 거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누가 더 세다고 할까? B가 더 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끌려가? 줄다리기 하듯이 하다가 B 쪽으로 은근슬쩍 옮겨가겠지. 그지? B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얘네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에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갔으면 B 입장에선 내가 음이온은 못했어도 전자가 내 쪽으로 몰려서 약간 은은하게 음전하를 띠네. 그지? 그리고 얘는 뺏겼어. 적당히 저쪽으로 뺏겼어. 그러면 나는 전자가 좀 부족하네. 은은하게 양전하를 띠네. 로 표현할 수 있어서 한 덩어리의 결합인데 한쪽에 마이너스 한쪽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는 거야. 저걸 극성이라고 표현해. 극성이라고 표현하고 은은한 마이너스잖아. 그치? 은은한 마이너스 표시는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한다. 저게 소문자 델타야. 대문자 델타는 세모잖아. 그치? 델타 머시기는 이제 변화량, 변화율, 변화된 정도, 그치? 를 의미하는데 소문자 델타는 극히 미세한 변화를 의미하는 부호가 된단다.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라고 쓰고 뭐라고 있냐면 부분 음전하라고 읽어. 그러면 A가 띄는 미적지근한 플러스는 델타 플러스라고 표시하겠지? 뭐라고 읽어? 부분 양전하라고 읽겠지. 응? 돼? 자, 이렇게 부분 음전하, 부분 양전하를 띄는 결합을 무슨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 근데 말이야,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해. 그러면 얘가 내뱉은 전자, 얘가 내뱉은 전자 해서 누가 더 세게 당겨? 똑같이 당기잖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 완전 중립이야. 이러한 공유 결합은 무슨 결합이겠어? 극성이 없지.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른다. 이게 극성 공유 결합. 얘는 무극성 공유 결합. 이라고 부르거든? 이라고 불러. 근데 A랑 B는 요만큼 치우쳐지고 A랑 A는 치우쳐지질 않아. B랑 B도 치우쳐지질 않고. 근데 A랑 C랑 했더니 얘도 갔어. 얘가 또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야. 근데 C랑 C보다 B가 더 세게 당겨. 얘는 좀 덜 당겨졌어. 그러면 극성의 정도가 얘가 더 크고 얘가 좀 더 작지. 그 극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게 처음엔 물리학자들이 했어. 물리학자들이 했어.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했겠어? 계산을 연락해 했겠지. 뭐 물론 복잡한 계산식은 아니지만 쌍극자 모멘트 17쪽 아래쪽에 쌍극자 모멘트라고 나오지. 그지?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그 공식 써놨지 내가. 동그라미 1번에 뮤는 Q 크로스 R. 그지? Q 곱하기 R. 그지? 써놨잖아. 걔가 쌍극자 모멘트야. 걔가 쌍극자 모멘트인데 계산을 해 안 해? 물리학자들이나 하는 거야. 물리하는 애들이나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부분적인 양전하에서 부분적인 음전하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전자가 이만큼 이동했구나. 전자쌍이. 요게 이제 쌍극자 모멘트. 어떤 물리량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건 벡터라고 쓰는 거 알아?
벡터라고 들어봤어? 벡터와 스칼라? 스칼라 벡터? 쌍극점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단다. 그래서 화학하는 사람들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화살표만 그릴 거야. 어? 그럼 아이씨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그지? 원래는 계산을 했었는데 물리학자들은 화학자들은 계산하기도 싫고 그래서 전기 음성도라는 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걸 제안을 해. 전자를 땡기는 정도를 수치로만 정리하자. 원래는 뭐 결합 에너지 뭐 이런 걸로 했거든. 근데 니들한테 내가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설명하면 알아듣겠냐고. 그지? 그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화학자인가 봐. 유명한 화학자인가 봐. 자, 전기음성도 이렇게 쓸 때 너희들 교재에는 자이 써 있나? 그지? X 비슷하게 써 있나? 안 써 있네. 안 써놨네. 안 써놨네. 써놓은 줄 알았는데. 썼다. 거기 X 비슷하게 그 A랑 B랑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거 있지? 동그라미 그림. 그래서 이렇게. 그지? 얘가 이제 전기음성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칠판에다 얘 쓰잖아. X 같잖아. 그지? 그래서 전기음성도 표시를 자의로 안 쓰고 프린트에만 자의로 쓰고 EN이라고 쓸 거야. 일렉트로네가티비티 해가지고 EN을 쓰면 전기음성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알겠어? 근데 이제 전기음성도를 제한을 하는데 거기 주기율표에 적어놨지. 플로린 4.0 그지? 얘 동그라미 치고 기준 이렇게 쓰자. 이 세상에 있는 원소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게 플로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쟤를 4.0 얘보다 큰 전기음성도 값 있어 없어? 없어. 얘가 그래서 4.0으로 잡고 기준 잡는 거야. 기준 잡아서 다른 애들 막 연결시켜 보고 얘는 덜 끌려오네. 얘보다 덜 끌려오네. 그러면 얘가 좀 큰 거야. 얘랑 기준으로. 그래서 플로린이 가장 크고 얘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진단다. 플로린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져. 그러면 주기율표상에 얘가 17쪽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애지. 주기율표상에. 그치? 비활성 리체는 했어 안 했어? 안 썼지 내가 거기에. 비활성 리체 썼니? 안 썼지? 안 쓰니 뭐겠어? 결합을 안 해. 결합을 안 하니까 얘 전기음성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4.0 플로린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지? 족 같은 놈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멀어지니까. 플로린에서 멀어지면 작아져. 이렇게 가도 같은 주기에서 주기가 같을 때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작아지면 또 작아지지. 전기음성도 작아져.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지면 커지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지면 작아져. 뭔 말인지 알겠어? 전기음성도의 증가 감소 방향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옛날엔 외우기 했어.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외우기 했는데 그건 단순했으니까. 지난 교육 과정에선 2주기는 0.5씩 줄고 3주기는 5, 4, 3, 3, 3 이렇게 준다고 적혀 있었는데 내가 가장 당황한 게 이거야. 완자 교재를 보고 출판된 완자 교재를 보고 가장 당황한 게 얘야. 3.6, 3.2, 3.6, 3.0 몇이야? 3.0이네. 3.0, 2.6 뭐 이렇게 가잖아. 지난 교육 과정에선 4, 3.5, 3, 2.5, 2, 1.5, 1 이렇게 갔거든. 0.5씩. 근데 보니까 이게 다른 거야. 3.6, 3.0, 2.6, 2.0, 2.1이냐? 2.2냐? 뭐 모르겠어.
개똥같이. 그래서 아무튼 결합을 했을 때 정기음 성분가 큰 녀석이 델타 마이너스고 정기음 성분가 작은 녀석이 델타 플러스야. 그 정도만 알면 돼.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더니 어떤 선생님은 정기음 성도 차이가 원소 사이에 정기음 성도 차이가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이건 당연할 거 아니야. 같은 원자끼리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이겠지. 정기음 성도 차이가. A에서 A 빼봤자 0이잖아. 그치? 그리고 정기음 성도 차이가 0보다 이건 쓰지 마. 이제 0보다 크고 1.7보다 작으면 극성 공유결합. 뭐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정기음 성도 차이가 1.7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온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내용은 지난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어. 이번 교육과정에 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가르칠 수도 있고 안 가르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르치면 나한테 알려줘야 되겠지. 그치? 우리 선생님 이것도 했어요. 그러면 아이씨 학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해서 또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마도 바뀐 교육 과정에서도 얘는 0보다 크면 극성 공유결합 요로 정리하면 될 거고 알아들어? 자 요거를 써 이렇게 요거를 써 정기음 성도 차이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비교하는 건 저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로 쌍극자 모멘트 뮤가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어. 얘는 계산값이 0이야. 그럼 얘도 무극성 공유결합이겠지? 그지? 뮤가 0이 아니야. 근데 0이 아닌 건 0보다 큰 거야. 결국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태훈아